찾아보기. 오션 크말 읽어. 데이터베이스. 이론. 그거 좀 복잡합니다. 1 DB 구축. 섹션 1. 출제 유형 1. 자, 화면상에 노란색 띠 모양의 보안 경고창이 나타날 겁니다. 콘텐츠 사용 단추 눌러주시고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교재 9페이지로 갑니다. 9페이지에 가면 방금 보안 경고창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콘텐츠 사용 눌러주시라는 거. 그 다음 파일 탭에 갑니다. 파일 탭에 갑니다. 다 따라오세요. 지금 앉으신 자리에 파일 탭에 갑니다. 집에 가서 이 설정하셔야 됩니다. 옵션. 엑셀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보안센터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안센터 설정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매크로 설정에 가셔서 아마 지금 기본값이 매크로 제외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 무조건 매크로 포함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매크로나 관련 파일들의 문제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 교재 9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 외에 나머지는 뭐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서 나오시고, 자, 교재 8페이지로 갑니다. 출제 유형 1부터 읽을게요. 홈페이지 회원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출제 유형 ACCDB 액세스 파일을 열어 회원 테이블을 완성했죠. 자, 액세스 파일은 열었고요.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 작업을 했죠. 자, 방금 작업 시간에 실습하셨던 테이블 만드는 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테이블 수정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테이블 수정한다는 거나 테이블 만드는 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자, 그 다음, 그래서 일단 회원 테이블을 완성 수정하셔야 되니까 회원 테이블을 여시는데 탐색창에서 회원 테이블, 자, 앞에 봅니다. 여는 건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시험은 데이터 수정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열기를 사실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구조를 바꾸는 디자인 부분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네? 디자인 보기를 열어주시고 그래야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구조 수정. 1번 학번과 전화번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앞에 얘기를 필드명 앞에 있는 흰색 부분을 행 선택기라고 부릅니다. 행 선택기. 그래, 클릭하면 선택한 행이 틀려지죠. 자, 인접해 있는 거 선택하실 때 Shift 키를 이용합니다. 자, 해제하실 때는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해제합니다. 드문드문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이용합니다. 뭐 엑셀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 봅니다. 학번과 기본키를,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몰라도 이 문제는 지금 풀 수 있죠, 여러분들. 자, 봅시다, 그러면. 학번과,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할 수는 있잖아요. 컨트롤 키에서. 그 다음에 기본키 설정하는 게 아까 어디 있었죠? 네? 테이블 도구 디자인 안에 뭡니까? 도구 그룹의 기본키 이게 있었잖아요. 그럼 방금 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해 실기의 내용은 그냥 문제는 풀 수 있다니까요. 어렴풋이. 그러나 내용은 잘 모르죠. 근데 이항 같은 거 하시면 내용을 알아서 뭐 필기 시험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키라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키라는 표현은 필드의 조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실습하셨던 내용들 중에 고객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고객 테이블에 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한 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고객번호 키, 고객명 키, 그 다음에 고객번호, 고객명 합쳐져 있는 두 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는 키. 키라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필드의 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중에 중복값이나 엑셀에 우리 공란, 빈셋이라고 표현했던 거 있죠.
액세스에 넘어오면 널이라고 표현합니다. 널. 그래서 이런 키들 중에 중복 널 값이 없는 걸 찾습니다. 자, 중복 널 값이 없는 내용은 자, 그러면 고객번호, 콤마, 고객명 두 개의 필드 이거 두 개를 세 개 중에 두 개를 제가 후보키라고 뽑았는데 왜 고객명은 빠졌냐면 사실은 지금 현재 입력했던 자료를 보면 홍길동, 낙일동, 내길동, 김길동 4개 중복 널 값이 없거든요. 중복값도 없고 비어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동네에. 동명이. 중복값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보키에서 뺀 겁니다. 근데 이런 후보키들 중에 테이블을 대표하는 키를 설정을 할 겁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물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인데 그냥 사용자가 어떤 특정 키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게 고객번호다. 이렇게. 그러면 고객번호를 제외한 후보키들 중에 기본키는 테이블을 대표하는 키, 기본키가 되지 못한 이런 키들을 우리는 기본키가 되기 위한 후보키고요. 기본키가 되지 못한 키들을 우리는 대체키라고 표현합니다. 뭐 그런 표현들 필기시험 보실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그래서 키라는 게 필드의 조합이라 했으니까 실제 시험에 한 개의 필드로 기본키 설정하세요. 지금처럼 두 개의 필드를 이용해서 기본키 설정하세요. 3개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3개의 필드 조합에서 기본키 설정하세요. 그럼 이게 한 묶음이랍니다. 묶음. 테이블을 대표하는 이제 데이터의 조합이 된다. 요것만 있으면 이 테이블의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자, 2번 갑니다. 코드 필드에는 일단 코드 필드 선택해 주세요. 일단 필드에는 요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단위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엑셀 시간에. 그래서 필드 선택. 숫자 4자리, 영문 1자리가 필수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이게 혹시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기 힘드시죠? 혹시 과거에,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 혹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사이트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개인정보 때문에 그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라고 이렇게 입력란에 컷을 딱 넣으면 이렇게 언더라인이 나타나는 꼴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작업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입력란에 컷 자리, 저 자리 한 자리에 무슨 값이 들어가야 되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면 숫자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문자 값 입력해 보셨어요? 실수로? 입력되던가요? 아마 그때 입력이 안 될걸요.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각 자리에 데이터의 종류,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숫자 형태입니까? 문자 형태입니까?를 제한하는 기능을 입력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입력만 했잖아요. 근데 저걸 어떻게 이제 숫자 형태만 입력되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고민입니다. 그 기능을 입력 마스크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입력 마스크의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 3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 게 입력 마스크 코드죠. 이거는 이제 우리 엑셀 시간에 배웠던 표시 형식과 비슷합니다. 즉, 자, 조합을 할, 자, 입력 마스크를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건 실제 쓰는 모습이고요. 사용하는 모습이고, 그 이면에 이렇게 이제 조합해야 돼요. 코드죠. 각 자리마다 숫자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주민등록번호니까. 그 코드가 0코드입니다. 숫자 데이터 필수입니다. 그래서 각 자리마다 이렇게. 그 다음, 공통된 내용은 엑셀 시간에 키보드창에 있는 기호는 그대로 씁니다. 아니면 그 다음에 또 공통된 내용은 이중따옴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코드만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6개, 대시기를 7개. 그리고 이제 영역 구분은 엑셀이나 XS에서 영역 구분은 우리 표시 형식 할 때도 영역 구분하기 위해서 세미콜론 쓴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역이 뭐냐면 기호 저장 여부인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보면 숫자만 13자리를 입력을 하지 이 대신에 입력하지 않거든요. 공통된 내용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호를 실제 물리적으로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나 뭐 SSD에 저장할 건가 안 할 건가죠. 그러면 사용자가 실제 입력하는 숫자 13자리만 입력할 건지 아니면 대시까지 포함해서 14자를 입력할 것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0을 입력을 하면 14자를 입력하겠다. 이 기호까지. 실제 입력하는 거 외에 이 기호까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비어있다. 이건
이 특별하게 특수 기호를 제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장하지 않겠다 물리적으로.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각 자리를 표시하는 기호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컷을 놓았을 때 방금 언더라인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건 사실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뭐 언더라인 세 번째 각 자리에 언더라인을 표시하면 내가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언더라인이 표시가 되어진다는 얘기고 없어도 언더라인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시험에 샵도 나왔습니다. 그럼 샵 하면 딱 컷을 놓았을 때 뭐 뭐죠? 언더라인 대신 샵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뭐 1을 입력을 하고 2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문자를 입력을 하면 입력을 받지 않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요건 우리가 실제 데이터, 입력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설정을 해, 이런 형태로 설정을 해 놓으면 실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드를 외우셔야 됩니다. 9는 뭐죠? 숫자 입력. 여기에 공백까지 입력 가능하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가 9라면 내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여기 숫자가 입력이 되어질 수도 있고 뭐 아무 값도 입력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백이니까. 그러면 이건 선택사항, 선택 코드라고 합니다. 선택 코드. 그 다음에 샵이라는 코드도 있습니다. 샵. 그러면 여기도 0에서 9까지 입력하고 공백 입력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기호도 입력이 가능하다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것도 공백이 입력 가능하니까 선택 코드라고 그러고요. 자, 대문자 L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대문자 L. 자, 대문자 L이라는 코드는 이 자리에 문자를 입력합니다. 문자는 한글도 있고 영문자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이렇게도 입력이 가능하지만 이렇게도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코드라면 L에 대해서만 대문자에. 그런데 자 우리가 특히 그러면 한글은 상관은 없지만 영문자를 입력을 할 때 영문자, 소문자로 입력할 수도 있고 대문자로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하드디스크상에 대문자 상태로 입력하라 아니면 소문자 상태로 입력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 코드가 뭐냐면 요겁니다. 부등호 방향 크다. 대문자로 변환해서 입력하세요. 요건 소문자로 변환입니다. 그러면 요게 뭐 내가 영문자를 입력을 자 실제 대문자 제가 입력을 할 때 소문자 A로 입력이 되어졌지만 실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대문자 A로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서 입력이 되어진다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 이후에 있는 영문자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건 숫자 입력이죠. 필수 입력. 그래서 대문자 L도 문자 필수 입력입니다. A는 뭐 영문자, 소문자 사는데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들은 실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은 제가 시험에 나왔던 종류별로 다 뽑아서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찌 보면. 자, 그러면 이 내용은 특별한 말이 없지만 필자 각 숫자 4자리 영문자 1자리가 필수 입력되어 설정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 이 코드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입력할 때 숫자인지 문자인지 구분한다. 입력 마스크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여기에 입력란에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필드 속성, 필드 정보 속성 입력란에 컷을 넣으시고 자 여기에 내용 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Shift F, 입력란에 컷을 넣으시고 Shift F7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해서 화면을 확대 축소해서 따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에 가서 글꼴 크기를 시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 사실은 크게 쓸 필요 없습니다. 쓸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입력 마스크의 속성은 데이터 입력할 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입력할 때 제가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냐. 그래서 숫자 4자리가 아까 방금 입력이 되어진다. 이렇게 영코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 한자인데 영문자 한글 영문자 입력한다는 게 대문자 L이라고 그랬거든요.
L 코드. 근데 영문자를 입력할 때 소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 대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데 뭐 대문자 입력 상태였다고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 그러면 부동호 방향 크다 이렇게. 여기에 코드의 조합이고 기호 저장 여부에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작성 안 합니다. 비워둡니다. 그냥. 실제 저장할 기호도 없고. 그 다음에 화면의 각 자리에 대한 표시할 기호에 대해서도 딱 필요한 말이 없죠. 없으면 기본과 언더라인에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작성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분자인 세미콜론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상관없고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첫 부분에는 요거. 이렇게. 그래서 엔터 쳐서 마무리. 집에 가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제 화면만 보세요. 제 화면만 보세요. 자, 구조가 바뀌면 재정할 건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 입력 상태가 자, 화면 봅니다. 제 화면 보세요. 제 화면. 자, 새 레코드죠. 그리고 코드에 입력할 때 자, 보세요. 커서 놓으면 언더라인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일이라고요. 숫자 데이터 0이니까 0코드가 숫자 데이터 입력과 좀 문자 입력하는데 문자 입력 안 받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문자 입력이라고 그랬죠. L 대문자에. 그러면 숫자 입력하면 입력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문자, 소문자 A를 입력을 하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대문자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게 레코드 작성 중이라는 표시라고 그랬죠. 이게 연필 모양. 실제 데이터 여러분들 수정하거나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여드리는 거죠. 실제 시험에서 이 데이터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수정해가지고 나중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엑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레코드 작성 중에 빠져나오는 키, 기능에서 해제한다. 뭐 ESC 그러면 이렇게 새 레코드 상태 돌아갑니다. 답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하시면 필기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아마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절반은 여기 있는 내용의 필기 시험의 절반의 내용입니다. 지금 할 실기 시간에 하는 내용이 필기 시험의 절반의 내용이라고요. 자, 3번 갑니다. 보호자 연락처 필드에 저는 보기 모드를 변경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디자인 보기로 보호자 연락처는 필드 일단 선택하세요. 왼쪽 세 글자부터 0부터 100까지 사이의 숫자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유효하지 않...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죠? 숫자 값을 0에서 100까지 값만 입력하겠다는 이야기죠. 내용은 파악되시죠? 그러면 이건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뭐 데이터 종류인 숫자, 그 다음 그 숫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뭐 데이터의 종류만 관리하는 게 뭐 그 범위도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한다 뭐 유효성 검사 규칙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독서하고 계세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직도? 시험 보러 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엑셀 시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요 기능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종류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범위까지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되는 필드의 필드 속성,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한다. 0부터 100까지. 그러면 표기를 하면 0부터 100까지 이건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라고 하는 해당 범위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엑셀 시간에. 그러면 뭐 연산자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기하겠죠. 이상 이하. 근데 엑셀이나 액세스, MS자 제품에서는 비교 연산자를 이렇게 연속해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분해해서 씁니다. 이렇게. 그럼 조건이 몇 개죠? 2개 분해하니까.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제가 이런 절차는 분명히 기본 절차는 말씀드렸잖아요. 수식을 꺼놓고 0보다
기형 이상 100 이하니까 교차되는 모두 만족이란 그래도 end입니다. 자, 그러면 자, 수식을 적어야 될 때, 식을 적어야 될 때 필드명이 필요합니다.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셀이 아닙니다. 이게는 데이터베이스인데 필드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보호자 연락처 필드명. 자, 제가 무조건 약속합니다. 자, 뭐 시중에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세요. 그 취지는 제가 분명히 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무조건 필드명은 대괄호입니다. 무조건 필드명은 대괄호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다른 뭐 자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왼쪽부터 레프트, 엑셀의 레프트, 액세스의 레프트, 콤마 세 번째. 여기는 인수창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인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엑셀은 나타나서 좀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0 이상 한 칸 띄우고 레프트 필드명에 대해서 무조건 대괄호입니다. 필드명을 작성하시면 그외 나머지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자고. 자, 3개를 뽑았을 때 100 이하여야 한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 잘 들으신다. 지난 시간에 사용자 정의함수 하신 거 기억나세요? VBA 세상에서. 그때 AND/OR 함수였습니까? AND/OR 연산자였습니까? 본인이거나 처이거나 자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OR 연산자를 썼습니까? OR 함수를 썼습니까? 심각하군요. OR 연산자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자, 화면 보세요. VBA 세상의 수식 함수 체계는 액세스의 수식 함수 체계와 동일하다. 예? 그래서 제가 VBA 세상의 함수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액세스보다 나오는 함수의 개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VBA 액세스에서 함수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도 익히죠? VBA 함수도 자연스럽게 익힌다는 겁니다. VBA 수식과 액세스 함수의 수식 체계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VBA 세상에서 AND/OR 연산자로 했으면 액세스에서도 뭐 AND/OR 연산자입니다. AND 개념이었죠. AND 치면 아마 필요한 부분이 뭐 대문자로 바뀌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안 바뀐다. 그건 무조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제 교주입니다. 예? 죄송하지만 무조건 재밌고 따라오세요. 자 이제 이 결과 확인은 여러분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저 혼자만 확인할게요. 규칙이 바뀌었잖아요. 없던 규칙에서 규칙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자, 제 화면 봅니다. 이런 창을 뭐라 그러죠? 오케이. 메시지 박스, 메시지 상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게 원활하게 나오면 준비 다 된 겁니다. 시험 보러 가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사소한 질문에 대답이 딱딱딱 나온다는 것. 자, 예. 그래서 보호자 연락처에 제가 1, 2, 3, 4, 5, 6, 7, 8, 9, 9. 자, 엔터 치면 이건 입력한 이유잖아요. 엔터를 친다는 건 데이터 입력한 이유고 유효성 검사는 죄송합니다. 입력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은 데이터 입력할 때잖아요. 이거는 입력이 완벽하게 끝이 나야 됩니다. 엔터를 친다는 건 데이터 입력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엔터를 쳤을 때 규칙을 확인하겠다. 그래서 앞자리가 123이니까 1, 2, 3이니까 오버하죠.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뜹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엑셀 시간에 오류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엑셀과 같은 기능입니다. 같은 기능. 방법이 틀릴 뿐이지. 자, 8페이지 3번 문제에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되면 국번이 불분명합니다는 메시지 출력. 이게 엑셀로 따지면 오류 메시지에 해당된다고요. 그러면 이 작업은 어디 가서 하냐고요? 그 밑에 방금 유효성 검사 규칙 못하면 유효성 검사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국번이 불분명합니다. 마침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점당하거나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하고 오타는 정말 중요합니다. 못 찾습니다, 오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험장에 가시면 오타 못 찾습니다. 왜냐고요? 시간에 쫓겨서 안 보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타를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마침표가 있죠, 지금은. 있고 없고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 화면 보세요. 자, 데이터 입력하러 가면 자, 입력이 완료되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국분이 불분명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뜬다. 자, 4번 갑니다. 성명 필드에는 성명 필드 일단 선택하세요.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필드의 구체적인 규칙을 설정합니다. 정보를 설정할 겁니다. 뭐? 유효성 검사 규칙. 자, 그럼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3번 문제 작업 어디 가서 했죠? 방금 앞에서 했던 3번 문제 작업 어디 가서 했냐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서 했어요. 4번 문제 작업 어디 가서 하라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서 하라고요? 두 문제의 차이점이 뭐죠? 두 문제의 차이점. 한 개는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라고 나와 있고 하나는 없잖아요. 그럼 뭐가 어려운 거죠? 없는 게 어려운 거죠. 왜? 사용자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액세스의 문제 난이도입니다. 그게 액세스의 문제 난이도라고요. 어디 가서 하세요라는 게 정말 쉬운 거라고요. 내용만 알면 그 자리에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문제 난이도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페이지를 제가 체크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12페이지 갑니다. 12페이지. 자, 문자 데이터의 일부분을 찾는다. 자, 화면 봅니다. 엑셀의 시작 문자 서울, 끝 문자 구청, 군 포함 이런 표현들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거 필드에서는 이렇게 별 표시를 씁니다. 서울로 시작하는, 군으로 끝나는 모든 데이터. 군을 포함한다는 건 앞에 가운데 끝에 있었기 때문에 군 포함이라고 해서 별 표시 이렇게 씁니다. 엑셀에서. 근데 엑셀에 넘어오면 상이 좀 틀려집니다. 문자 데이터의 일부분을 찾을 때 라이크 연산자 씁니다. 라이크 연산자. 그래서 서울로 시작한다. 이중다운. 자, 이게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는 윗꼬리 다음에 오른쪽에 값이 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연산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범하게 보지 못하는 연산자죠. 특수 연산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값이 와야 되니까 문자 형태의 값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대 개념은 연산자 앞에다가 not을 붙입니다. not like라고 해요. 서울로 시작하지 않는, 구청으로 끝나지 않는, 군을 포함하지 않는. 액세스형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성명 필드 선택하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규칙과 우리 엑셀 조건부 서식할 때 규칙과 조건은 같은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같은 개념입니다. 규칙과 조건은. 그러면 뭐 공백을 찾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공백 포함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써야죠. 엑셀 같으면. 근데 엑세스에 넘어오면 어떻게? 라이크 연산자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공백 포함이라고 했어요. 공백이나 포함, 공백을 작성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공백이 작성되면 안 된다는 건 규칙이고 우리가 조건은 공백이 있는 것 없는 것 찾겠다는 건 그건 조건이 되는 거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산자 앞에 뭐 like 연산자 앞에 not을 붙인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지금 추가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like 연산자 하나. 그래서 엑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천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엑셀을 애워서 준비하시는 분은 엑세스에 오면 이런 이야기를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또 통째로 애워야 됩니다. 그냥. 어느 게 효율적이냐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다만 자격증 시험이 나지만 외워서 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 다시 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그 다음 이름 사이, 자, 두 번째 4번 밑에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허용되지 않도록 메시지 표시하시오.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커서 놓으시고 공백이 허용되지 않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요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메시지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타이핑만 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자, 5번 갑니다. 전자우편 필드에 문자 사이에 자 전자우편 필드 선택하시고 공백을 입력할 수 없고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되도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친절하네요. 그럼 유효성 검사 규칙에 커서 놓으면 되겠죠 뭐. 필드 선택하시고 그럼 유효성 검사인데 방금 공백을 입력할 수 없고 했잖아요. like 띄우고 이중따옴표 별표시 공백 별표시 입력할 수 없고 like 연산자 앞에 나와서 붙이다. 다음 조건이 또 있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전자우편 전자메일 메일 주소에는 뭐 공백 있어요 없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골뱅이가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골뱅이 포함이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골뱅이 포함. 자, 근데 문제는 요 문장까지만 읽으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써야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상황형으로 갑니다. 문제. 인스팅 함수와 like 연산자 함수 사용. like 연산자 이게 사용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 바뀌어야 되는데, 난 like 이걸 바꿔야 되겠네요. 자, 스팅이라는 함수는 엑셀 시간에 하셨던 search 함수와 같은 함수입니다. search 함수가 무슨 함수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딱 들어갑니다, 이제. 특정 문자의 위치값을, 시작 위치값을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스팅이고, 다만 여기 오면 뭐가 틀려지냐면, search는 여기가 찾을 문자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원본 데이터가 됩니다. 그 다음 시작 위치. 근데 이건 바뀌었습니다. 찾아야 될 원본 데이터가 I am boy, 그리고 A를 찾겠다. 대문자에게 대해서 소문자냐. 그래서 A를 찾겠다 그러면 소문자든 대문자 구분 없이 A를 찾겠다. 그래서 결과값은 위치값 3이 되는 겁니다. 3.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일단 조건이 두 개고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게 전자메일 주소죠. and 연산자. 그 다음 이 부분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인스팅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 첫 번째 게 뭐? 원본 데이터, 전자우편 필드명. 작업의 단위가 필드니까 콤마 찾아야 될 데이터는 공백. 콤마 스타트 위치는 생략하면 1. 우리가 엑셀 시간에는 1 이렇게 찍었죠. 자, 여기 와서는 1 생략 가능 가로 닫고. 그러면 이게 공백이 첫 번째 있으면 1이라고 위치값이 1이라고 대답할 거고 공백을 찾았으니까 2다 그러면 공백이 두 번째 있다는 거 3이라는 거. 그러면 이거 몇이 되면 공백이 안 없죠? 0이 되면 공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숫자 값으로 나타나니까 1이라는 건 공백이 첫 번째 있습니다. 2라는 건 공백이 두 번째 있습니다. 3이라는 건 공백이 세 번째 있습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몇이면
0이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백의 위치를 못 찾는다는 거잖아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곧. 그래서 제로 엔터. 그 밑에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되면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텍스트 올바른 형식으로 엔터. 자, 6번 코드 필드에는 코드 필드 선택하시고 반드시 값이 입력된다. 즉 레코드 필드에 값이 꼭 들어가야 된다. 필수라고 합니다.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커서 놓으시고 목록 단추 눌러서 예로 바꿉니다. 필수. 그러니까 값을 입력할 것이냐, 비워둘 것이냐, 널이 상태를 둘 것이냐, 아니면 값을 입력할 것이냐, 그런 판단. 자, 우리 교재에 없지만 밑에 거 봅니다. 빈 문자열 허용 봅니다. 빈 문자열 허용. 빈 문자열 허용은 공백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요렇게 홍길동을 이렇게 입력할 것인지 공백 없이, 아니면 공백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입력할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록 단추 눌러서 아니요, 예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전자 우편 필드 선택, 나머지 우편 필드 선택하시고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우리 앞에 그 비디오 명 입력하실 때 기억나세요? AAA 입력할 때 뭐라고 떴죠? 미연 나타난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한영 전환키 누르고 입력했죠. 그 다음에 BBB 입력할 때 유유유유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 한영 전환키 눌러서 BBB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 비디오 명 입력할 때, 아니면 지금처럼 전자 메일 주소, 전자 우편,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할 때 항상 한글이 없죠. 영문이 입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키보드 상에 상관없이 뭐 커스만 필드에 커스가 딱 놓이면 무슨 입력 상태? 영문 입력 상태가 되어라. 앞에 보세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내용인데 안 나올 거라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이번 상시 시험에 제가 자료를 하나 구한 게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상시 시험 자료는 제가 주말에 정리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블로그에. 자, 앞에 보세요. 그걸 IME 모드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 유지는 키보드의 한글 영문을 이야기하고요. 자, 이 셀에 커스만 놓기만 하면 한글 상태가 되어라. 이 셀에 커스만 놓기만 하면 영문 입력 상태가 되어라. 됐어요? IME 모드. 이게 액세스의 IME 모드. IME 모드. 그래서 목록 단추 눌러서 나올 수 있는 건 한글, 영숫자 반자. 값 두 가지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한글 시험이. 그 중에 지금은 영문 입력 상태니까 영숫자 반자. 전자와 반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문서 작업하실 때 영문자 이렇게 입력하시다 보면 사이 간격을 내가 스페이스를 넣지 않았는데 사이 간격이 넓게 나오는 경우도 보셨죠. 그게 전자 입력 상태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그 영문자 입력하는 상태를 반자 입력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와 반자의 차이점은 차지하는 용량이 2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사이 간격이 좀 넓게 나타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2배 차이 난다고.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값은 정상적인 입력, 반자, 아니면 한글 입력. 자, 그 다음 7번. 성명 필드에 중복 가능한 인덱스 설정해서 성명 필드 선택하시고, 자, 전체 흐름 맥락상 이 값을 설정할 수 있겠죠? 왜? 지금 하는 일이 이 특정 필드에 뭡니까? 필드 속성을 설정하는 거니까 이게 인덱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목록 단추 눌러주시면 예 중복 가능, 예 중복 불가능 이렇게 나오네요. 그 중에 문제에서 중복 가능한 인덱스, 예 중복 가능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인덱스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는데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 특히 뭐 전공서적 같은 데 보시면 앞에 목차가 있잖아요. 뭐 했습니까? 제목이 있고 페이지 번호가 있고, 그 다음 또 책
내용 끝나면 뒷부분에 가면 뭐가 있죠? 거기 가면 인덱스 절 찾기 색인 그 뭡니까? 단어나 문구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옆에 페이지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 즉 데이터를 숫자화시켜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번호죠. 그래서 같은 페이지 안에 뭐 제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런 개념을 중복 가능, 인덱스 중복 가능. 그다음 페이지에 하나하나에 제목이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는 꼴, 그런 걸 중복 불가능. 그래서 실제 우리 눈에는 홍길동이 고객명 홍길동이 같은 데이터인 것은 보이지만 실제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서로 다른 위치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관리를 할 때. 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어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기본 키를 설정하지 않고 중복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하려면 아까 기본 키 설정하면 뭐 중복 낼 값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복값이 입력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덱스 중복 불가능. 자, 인덱스 중복 불가능 설정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우선순위가 밀려나고요. 인덱스 값, 즉 페이지 번호 값인 인덱스 숫자 값이 우선시 됩니다. 그럼 숫자 값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설정해 주는 방식을 취하면 데이터가 서로 다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인덱스 값하고 실제 데이터하고 묶어서 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홍길동은 같은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중복 불가능이라고 이거 설정해 주셔야 되고, 인덱스 중복 불가능을 다르게 필기 시험에 다르게 표현할 때 고유 인덱스라고 표현합니다. 고유 인덱스. 자, 저장 닫기, 닫으면서 저장을 저하고 약속도 하나입니다. 작업이 끝난 창은 무조건 닫습니다. 그러면 저장할 거 물어보면 꼭 저장하시고, 왜냐하면 저걸 안 닫으면 저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작업이 끝나면 저장. 자, 신페이지 갑니다. 파일 바꿀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출제 유형 2, (1번) 그 위에 출제 유형 2, 학사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출제 유형 2 ACGDB 파일을 열어 성적 학생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자, 첫 번째 1번 성적 테이블. 자, 성적 테이블 엽니다. 구조를 바꾸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탐색창에서 성적 테이블 위에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 그 다음 학번 과목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학번과 과목 코드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에서 행을 선택하시고, 기본 키 설정은 테이블 도구 디자인의 도구 그룹의 기본 키 설정 클릭하면 열쇠 모양이 이렇게 나타난다. 끝. 성적 테이블의 수강연도 필드. 자, 일단 선택하세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하면 자동으로 현재 날짜의 연도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제 화면 봅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수강연도 필드에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지금 입력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여기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올해 연도 2021이라고 나타나야 된다고요. 자, 여기 점수가 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본값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기본값 속성. 자, 수강연도 선택하시고 필드 속성의 기본값. 기본값이라 합니다. 현재 날짜를 나타내주는 액세스 함수는 무슨 함수? 액세스 함수는 왜 안 가르쳐 드렸다고요? 저 가르쳐 드렸습니다. 언제 가르쳐 드렸냐고요? 제가 방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액세스의 함수 수식체계는 VBA 수식체계와 같다. VBA에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현재 날 현재 날짜를 나타내는 함수 뭐라고요? 데이트. 그다음 연도를 나타내는 함수 똑같이 씁니다. year, month, day. 연도, 월, 일자. 이거 이 파트에서 이거 외우고 저 파트 저거 외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식을 적어야 되니까 이꼴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나 now를 쓰시면 되는데 일단 데이트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가로 열고 닫고라는 게 조금 다른 점은 가로 열고 닫고라는 이런 형식을 또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뭐 연도를 뽑겠다 했으니까 이 함수. 엑셀 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언제 후회하냐고요? 이제 얘기 들어와서 이제 후회하죠. 엑셀 열심히 할 걸. 저 왜 열심히, 이제부터 열심히 할 소리 안 할 겁니다, 이제. 마칠 때쯤 돼서 이제 복습만 좀 하세요라고 뭐 그 이야기만 하고 이제 이야기 하나 합니다. 자, 3번 갑니다. 아, 잠깐만요. 제 화면 보세요. 이게 방금 기본값 속성이죠. 기본값 속성 이런 겁니다. 새 레코드라고 했죠. 새 레코드 작성할 때 또 다 설정했다고 또 그걸로 끝을 내시는군요. 자, 새 레코드 작성할 때 뭐 값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걸 기본값 속성이라고 한다. 자, 디자인 보기. 성적 테이블의 등급 필드에는 성적의 등급 필드에는 A, B, C, D, F 중 하나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A가 입력되어 있는지 B가 입력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Z가 입력되어 있는지 입력해봐야 알겠죠? 그 입력했을 때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입력되는지 아닌지 체크하겠다. 그게 무슨 속성이라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 유효성 검사 규칙. 자, 문자 입력입니다. A. 문자 입력입니다. B. 문자 입력입니다. C. 문자 입력입니다. D. 문자 입력입니다. F. 자, 이것들 이게 뭐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건 엔드 개념이잖아요. 이 중에 한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OR 개념이죠. OR 연산자. 자, 그런데 OR 연산자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OR 연산자보다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자, 특수 연산자라고 해서 인 연산자입니다. 인 한 칸 띄우고 가로 열고 데이터 나열. 여기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컴퓨터는 게으르면 컴퓨터 실력 안 납니다, 원래. 모든 건 키보드 마우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이 문제는 정답이 두 개,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인연산자가 실제 시험에서는 인연산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실제. 그러면 이거 반대 개념은 뭘까요? 인연산자라 했죠. 이거 반대 개념은 뭘까요? 아까 라이크 연산자 기억 안 나세요? 반대 개념은 앞에 뭐 기본적으로 뭘 붙인다고요? not을 붙인다. 그래서 not인입니다, not. 반대. 그럼 A, B, C, D, F가 입력되지 않는다. 그 외에 나머지가 입력되겠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앞에서 설명을 좀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는 문제의 유형들이 조금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명 완벽하게, 설명을 완벽하다는 건 좀 이상한 표현이니까 설명을 제대로 들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그대로. 왜냐고요? 시험에 이대로 계속 돌고 돕니다. 이 문제들이. 자, 4. 성적 테이블의 점수 필드에는 일단 점수 필드에 커서 놓으시고 아까 물결 표시가 뭐라고요? 해당 범위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엔드. 그러면 일단 적어 봅시다.
0에서 100까지 정수값이 입력된다. 그럼 일단 0부터 100까지의 값이 입력된다는 건 데이터의 범위가 제한이 된다. 그리고 입력해봐야 0부터 100까지 값인지 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했고, 그러면 크거나 같다 0, 작거나 같다 100. 조건이 두 개니까 의미 파악을 해보니 AND 조건이다. AND 연산자.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 지금 또 설명 잘 들으세요. 뭐뭐 값 이상, 뭐뭐 값 이하라고 할 때는 또 다른 연산자가 있습니다. 뭐뭐 값 이상 이하일 때만 between 최소값 and 최대값 이라는 연산자도 있습니다. between 연산자. 그래서 시험에 and보다 between 연산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실제. and. 자, 다섯 번째 갑니다.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에는 10자리의 숫자가 공백 없이 숫자 4자리 대시, 숫자 2자리 대시, 숫자 4자리 대시, 숫자 4자리 형태로 필수 입력될 입력 마스크를 친절하게도 학번 필드 선택하시고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입력 마스크에 가야 된다네요. 입력 마스크 작업은 어떻게 한다고요? 데이터 입력할 때 각 자리에 데이터의 종류를 제한하는 기능을 입력 마스크로 한다. 지금 숫자가 입력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그냥 보세요. 그냥 계속 눈에 익히세요. 그래서 입력 마스크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입력 마스크 작업은 이런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숫자 4자리가 문제에 보면 필수라는 용어가 있었거든요. 그럼 숫자 필수 입력 0코드. 대신은 표시 형식처럼 그냥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니까 그대로 입력한다. 숫자 2자리 대시 4자리. 기호 저장 여부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네요. 그러면 비워두시면 되고 각 자리에 표시할 기호에 대해서도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비워두시면 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구분자인 세미콜론도 굳이 필요가 없다. 엔트. 자, 6번 갑니다.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학번 선택. 반드시 값이 입력돼도 설정. 이게 무슨 소통이라고요? 필수. 외우셔야 됩니다. 필수. 자, 제 화면 봅니다. 이제. 자, 제 화면 봅니다. 예, 아니요 값이 여기 두 개가 있거든요. 이 값을 설정하는 방법은 방금 목록 단추 누르는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입력란 위에 포인트 둡니다. I자 모양.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전 잘 안 되네. 안 바뀌세요? 저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예, 아니요.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목록 단추 눌러서 예. 밑에 건 바뀌는데 왜 위에 건 안 바뀌게? 그냥 수동으로 합시다. 목록 단추 눌러서. 밑에 건 지금 잘 바뀌거든요. 또 빈문자에 허용은. 자, 어쨌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7번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에는 학번 필드 선택하시고 중복 가능한 인덱스 설정. 이 충분히 할 수 있죠. 이제 인덱스에 가서 중복 가능. 이것도 더블 클릭 방식 쓰시면 됩니다. 자, 8번 갑니다. 성적 테이블의 감옥 코드 선택하시고 숫자 3자리 형태로 표시되도 설정하시고 값이 1이면 001로 표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세요? 자, 제 화면 봅니다. 그러면 화면 보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값을 설정하기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감옥 코드라는 걸 입력을 할 겁니다. 1이라고 입력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001로 나와야 된다.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빨리 대답이 없어요. 원본 값은 1인데 결과는 001로 나와야 된다. 시험 신청하지 마세요. 표시 형식. 제가 그랬죠. 표시 형식 수업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쫓아다닐 거라고.
그러니까 이를 딱 질문할 때 이게 표시인지 아닌지 빨리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내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구나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XSS에서는 감옥 코드 형식 속성이라고 합니다. 형식 속성이라고 합니다. 형식 속성. 그래서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형태가 있고요. 그 외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드 조합 있죠. 그거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써요? 코드 조합이 되죠. 1이 001로 나오는 건 1 데이터 앞에 0이 2개 더 추가된다는 건 빈자리 0으로 채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이 1로 나왔으니까 어쨌든 0 3개 조합. 그러면 1을 1로 표시해주고 1의 자리를 그 다음 남아있는 빈자리 2자리를 0으로 표시해줍니다. 엔터. 여기까지가 성적에 대한 겁니다. 작업 성적 테이블에 관한 겁니다. 성적 테이블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장 닫겠습니다.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9번 학생 테이블 탐색창에서 학생 테이블 찾아서 포인트 올려두시고 구조를 바꿉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 성별 죄송합니다. 학생 테이블의 주민등록번호 필드는 이름 필드는 그대로 두고 저 앞에 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이름 필드 이름을 그대로 두고 이거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고 네이블만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시오. 자, 이것도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 화면 봅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면 여기 내 코드가 보이는 여기 보면 여기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필드명입니다. 근데 필드명은 원래 가지고 있던 필드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바꾸는 건 필드명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겉보기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가 겉보기 이름을 코딩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죠? 별명 애칭과 같은 겉보기 이름. 캡션이라는 용어 기억나세요? 캡션 코딩할 때. 자,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 주민등록번호에 보면 밑에 보면 속성 중에 캡션 속성이 있어요. 이게 방금 그게 필드 테이블에서 보셨던 게 그게 이제 레이블이라는 건데 제목 표시, 항목 이름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 필드 속성에서 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하고 입력. 엔터. 그리고 결과는 제 화면 봅니다. 구조가 바뀌면 항상 저장할 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 무조건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답변. 그럼 앞에 보세요. 주민번호. 그러니까 필드명을, 캡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필드명이 레이블, 여기가 나타나는 게 레이블이라고 그러고요. 항목 이름, 제목. 이 필드명이 나타나는데 캡션을 설정하면 레이블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시험에 요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를 하시기 전에 제 화면 봅니다. 자, 우리가 필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시험이 나오고요. 추가 삭제하는 거 그것도 지금 곧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필드를 추가하게 되면 필드 이름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 종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게 시험에 나왔던 데이터 종류에 대한 내용들인데 자, 짧은 텍스트라고 했죠. 짧은 텍스트. 지금은 이제 짧은 텍스트. 요건 하나의 필드에 255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문자. 그 다음에 메모라는 게 옛날에 메모인데 지금은 긴 텍스트라고 합니다. 긴 텍스트. 이제 과거에는 메모라고 했습니다. 요건 65,535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255자 이상 입력할 수 있도록 필드에 데이터 종류를 설정하세요. 그러면 짧은 텍스트는 몇 자? 255자까지인데 이상을 입력해야 되니까 막 긴 텍스트로 입력을 합니다. 지금은 아마 긴 텍스트가 나올 겁니다. 2016 버전 기준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숫자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1년 번호는 방금
실습하실 때 해보셨죠? 일식 증가하는 도로 형태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네? 1년 번호. 그 다음에 예, 아니오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필드의 값이 딱 두 개예요. 남녀, 성별 같은 남녀, 아니면 동전의 앞뒤, 뭐 합격 여부, 합격 불합격 뭐 이런 값을 필드에 작성을 할 때 데이터 형식은 예, 아닙니다. 죄송한데 애우세요. 죄송한데 애우세요. 죄송합니다. 저 무작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유 없이 그냥 애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한 개입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녀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유구성 검사 규칙을 쓰면 실제 값 남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 오와 여라든지 인연산자, 가로 열고 남, 여 이렇게 입력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녀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 그러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뭐? 예, 아니요, yes, no. 데이터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남녀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필드에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이건 뭐냐면 실자 데이터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값 남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유효성 검사 규칙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일리 개체라는 게 있고 오일리 개체라는 게 있고 첨부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뭐 오일리 개체는 한 개의 파일만 첨부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력서 파일을 첨부하세요. 문서 파일이죠. 아래 한글이나 뭐 MS 워드 같은 파일 종류 하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림 필드에 사진 파일을 첨부하세요. 그러면 첨부 파일인데 그러면 저기 오일리 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그러면 첨부 파일은 한 개 이상의 파일, 이력서 파일하고 그림 파일, 사진 파일을 같이 저장하세요. 그러면 이때는 첨부 파일 형식 쓰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력서 및 사진 파일을 첨부하세요. 그럼 이건 파일 형식 몇 개죠? 문서 파일 형식하고 그림 파일 형식이 두 개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주어진 문제부터 봅시다. 10번. 학생 테이블의 성별 필드에는 남녀 두 가지 값 중 하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적당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 뭐라고요? 네? 성별 필드 선택하시고 뭐라고요? 데이터 종류. 대답 안 하실 겁니까? 에오라 그랬죠. 뭐라고요? 예, 아니요. yes, no. 수동이다 보니까 규칙이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이 곧 시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이 내 몸에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많이 사용해 보시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반복해서 잊어버리기 전에 집에 가셔가지고 바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끝이 아닙니다. 자, 이거 할 겁니다. 숫자 요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앞에 봅니다. 특정 필드를 자, 앞에 보세요. 특정 위치에 필드를 삽입하세요. 그러면 선택하시고 필드 삽입 사태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필드 크기 조정하는 거 아까 보셨죠? 이게 필드 크기. 예? 아까 250을 오를 조정하는 게 필드 크기. 자, 특정 필드 행 선택하시고 행 삽입. 여기 행 삽입. 그리고 여기에다가 필드명. 그러면 자, 필드명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예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 선택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건 쌍입니다. 쌍. 필드 이런 데이터 종류. 쌍. 그 어떤 걸 선택할지는 이제 문제 내용에 따라 틀려진 거고요. 그 다음 지우는 거, 필드를 지우는 거, 행을 삭제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행 삭제. 그리고 이제 특정 위치 없이 그냥 지금처럼 금액 필드 삽입하세요라고 개수 필드 삽입하세요라고 나오면 무조건 아래쪽입니다. 맨 아래쪽. 기본값 맨 아래쪽. 개수. 그럼 이건 숫자가 되겠죠. 자, 그럼 숫자 데이터 선택하라고 이제 나올 겁니다. 데이터 종류가. 자, 그러면 앞에 봅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한 개는 숫자인데 필드 속성 크기에 가시면 밑에 아래쪽 필드 크기에 가시면 바이트라는 게 있고 점수라는 게 있는데 바이트는 혹시 비트는 아세요? 컴퓨터의 자료의 단위라 그래서 필기시험 보실 때 나오는데 비트가 뭐죠?
0과 1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8비트가 모이면 뭐죠? 바이트죠. 그러면 이진수 0과 1을 8자리를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진수 8자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값이 얼마죠? 0이 8개. 최대값은 1이 8개. 그걸 0 8개를 10진수로 환산하면 0. 1 8개를 10진수로 환산하면 255. 그래서 숫자의 개수는 0부터 255, 개수는 256, 256. 256 그러면 뭐 느끼는 거 없어요? 512, 1024, 128. 메모리 단위, 하드디스크 용량 단위. 그러니까 저 값을 잘 보시면, 컴퓨터의 값을 잘 보시면 2로 나누거나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512를 외우시든지 268을 외우시든지 1024를 외우시든지 그걸 좀 2로 나누거나 2를 곱하면 그 값이 나옵니다. 컴퓨터의 값들은 거의 대부분. 자, 그래서 바이트 0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에 0부터 255까지 정수값이 입력 가능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세요. 숫자, 필드 크기, 바이트. 그 다음 요거보다 큰 개념 마이너스 32,000 얼마부터 플러스 32,000까지의 정수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세요. 정수, 요 두 가지 유형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업이 끝나면